트래블콕. 안녕하세요, 트래블콕입니다. 저는 요새 방콕의 스쿰빗이라고 불리는 지역, 그 중에서도 BTS 아송역과 나나역 사이에 있는 콘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스쿰빗은 방콕에서 가장 활발한 곳들 중에 하나이면서 호텔도 많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이라 우리나라 분들도 방콕 여행 오실 때 숙소 위치로 가장 선호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요새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주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방콕의 올드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방콕은 높은 빌딩이 많은 현대적인 대도시 모습이지만 여긴 이름처럼 예전의 모습을 나름 유지하고 있고 왕궁과 카오산 로드가 위치한 지역이라 여행으로 오신 분들이 한 번쯤은 가보실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엔 전철도 연결되지 않아서 무조건 택시로만 가야 됐는데 바로 작년부터 지하철인 MRT역 2개가 이곳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로 그 중에 한 역으로 가서 주변을 둘러보고 오랜만에 카오산 로드도 한번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말이고 지금 시간이 오후 6시가 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기 아송역 주변엔 지금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릴 시간인데 확실히 요샌 방콕에 외국인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번 달부터 태국의 모든 술 파는 곳들도 12시까지 영업이 허용됐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뜸한 모습입니다. 호텔도 아직 영업을 재개하지 않은 곳들도 많습니다. 아송역의 대표적 호텔인 그랜드 센터포인트 터미널 21, 웨스틴 그란데 스쿰빗 같은 곳들은 그동안 꾸준히 영업을 하고 있지만 쉐라톤 포함해서 많은 곳들이 몇 달 전부터 아예 문을 닫고 손님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외국인 여행이 재개돼서 이곳의 호텔들 모두 다시 영업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아송역의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터미널 21 쇼핑몰입니다. 이 건물 5층에 있는 피어 21이라는 푸드코트는 메뉴 하나에 우리 돈 1,500원 정도인데다가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저도 여행으로 와서도 자주 이용했고 지금도 여전히 밥 먹으러 즐겨 찾는 장소입니다. 지상철인 BTS 아송역이 터미널 21 쇼핑몰과 바로 연결돼 있고요. 제가 지금 타려고 하는 지하철인 MRT는 스쿰빗이라는 역 이름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BTS와 MRT는 우리나라의 지하철 각 호선들 같은 개념이 아니고 별개의 이동수단으로 봐야 돼서 역내 환승이라는 건 없고 갈아타려면 완전히 나갔다가 표를 다시 끊고 타야 됩니다. 그럼 스쿰빗역에서 MRT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BTS로는 통로, 엑가마이, 시암역, 그리고 아시아티크나 아이콘시암 무료보트를 탈 수 있는 사판탁신역으로 갈 수 있고 MRT를 이용해서 딸랏 로파이, 짜뚜짝 시장, 왕궁, 그리고 오늘 가려고 하는 카오산 로드도 갈 수 있으니까 이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이곳 아송역 근처로 호텔을 잡는 건 그래서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콕에서 BTS나 MRT 같은 전철을 이용하는 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있는 창구로 가서 역명만을 영어로 말하거나 자판기를 이용해서 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줄이 길면 창구에서 사는 게 더 빠른데 지금은 줄이 없으니까 자판기로 가서 사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에서 언어를 영어로 바꿔주고요. 도착지 역명을 찾아서 누르고 표시되는 요금을 넣으면 됩니다. 지금은 삼욘역이란 곳으로 갈 건데 스쿰빗역에서 8정거장의 요금은 33밭, 우리 돈으로 1,200~300원 정도로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MRT의 티켓은 검정색 동전 모양의 플라스틱이고 탈 땐 이렇게 개찰구에 갖다 대면 됩니다. 한층 밑으로 내려오면 탑승 방향이 양쪽으로 나뉘는데요. 방콕 전철들은 주요 역이나 다음 역에 대한 표시가 잘 안 돼 있고 종착역 위주로 표시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철을 이용할 땐 가려는 방향의 종착역을 알고 있으면 이용하기 수월합니다. 지금 가는 삼욘역은 락송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타겠습니다. 배차 간격은 5분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역간 소요 시간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2분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8정거장이면 15분 내외로 걸릴 겁니다. 얼마 전까지도 전철 좌석에 한 칸씩 뛰어앉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모든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됐네요.
นีสามยอดสามยอดโปรดใช้ความระมัดระวังขณะก้าวออกจากรถสามยอด station Please mind the gap between train and platform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드타운에 만들어진 두 개의 역인 이곳 삼륜역 그리고 왕궁 쪽으로 연결되는 바로 다음 역인 사남차이역은 철저히 관광객을 위한 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의 역들은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거점에 만들었는데 이 두 역 주변은 눈에 띄는 상업시설도 없고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관광객이 거의 없는 시기니까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질 않고 더 한산한 모습이네요. MRT역 밖으로 나갈 땐 개찰구의 비스듬한 홈에 동전 모양 티켓을 집어넣고 나오는 방식입니다. 자, 역 밖으로 나왔고요. 역시 올드타운이라는 이름답게 보통의 방콕 역 주변과는 다르게 좀 올드하고 많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 길로 한 10분 정도 쭉 걸어가면 여행 오면 다들 한 번쯤은 가보는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팟타이 식당인 팁사마이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가보니까 리노베이션을 해서 꽤 깔끔하고 쾌적하게 바뀌었는데요. 근데 밖에서 팟타이 만들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 식당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깔끔한 맛이긴 한데 흔한 주변 식당 50바트짜리 팟타이에 비해서 더 맛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양도 적고 가격은 훨씬 비쌉니다. 그렇지만 워낙 명성이 있는 만큼 한 번쯤은 팟타이보다 비싼 좀 특별한 오렌지 주스와 같이 경험해 볼 만하긴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확실히 유명한 식당 주변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부쩍 몰려있는 게 보입니다. 외국인이 거의 없을 텐데도 줄이 길게 서 있네요.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50분 정도 기다렸다가 10분 만에 먹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바로 옆 식당도 나름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째파이라는 식당입니다. 게살 오믈렛으로 유명하다는데 메뉴당 2, 3만 원이라고 해서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팁사마이 근처 큰 사거리에서 아주 작은 다리를 건너서 한 블럭 옆으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골든 마운트라고도 불리는 사원인 왓 사켓이 있습니다. 방콕은 언덕이나 산이 없지만 여기는 인공으로 언덕을 만들고 그 위에 사원을 만들었다는데요. 오픈하는 시간이 저녁 7시까지라 지금 아마 입장은 안 되겠지만 야간 조명이 켜진 모습을 밖에서 구경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골든 마운트라는 이름답게 금색 사원에 조명이 들어와서 아주 멋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오늘이 태국의 공휴일이라고 들었는데 특별히 야간 개장을 하는 날인 건지 지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은데 그럼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길 밖에서 본 적은 몇 번 있는데 안으로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방콕에 여러 사원들이 있지만 왕궁이나 왓포를 제외하면 굳이 더운데 안에까지 들어가 볼 생각은 없었고 이곳 올드타운에 밤에 오면 어딜 가도 크고 작은 사원들의 조명이 멋있게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구경하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콕에서 어느 사원을 가보시라고 추천드릴 순 없지만 이곳에 오면 택시 안에서라도 바깥을 잘 둘러보시라는 말씀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국민의 95% 정도가 불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대부분 그 신념이 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불교가 아니지만 불교에서 가르치는 자비라는 걸 의식해서 많은 태국인들이 선한 편이고 외국인에게도 호의적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오늘 구름은 좀 꼈지만 달도 밝고 방콕은 거의 평지라서 위에서 보는 야경은 어디서 보든 항상 멋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왕궁 안에 있는 왓 프라케우랑 옆에 왓 아룬 조명 켜진 것도 어렴풋이 보이네요.
다시 아까 팁사마이 사거리 쪽으로 나와서 이번엔 골든 마운트 방향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길로 한 3분 정도만 걸어가면 왓 수탓이라는 또 다른 사원이 나오고 그 바로 앞에 자이언트 스윙이라는 나름 멋있는 이름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지금의 태국 국왕이 라마 10세인데 250년 전쯤에 라마 1세에 의해서 지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러 이걸 보러 찾아올 정도까지는 아니고 밤에 지나가는 길에 한 번쯤 둘러볼 만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낮에 보면 그냥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요. 밤에 조명이 들어오니까 오묘하게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 옆에 왓 수탓도 오늘은 개방을 해서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게 보이네요. 사실 오늘 저는 이 근방에 있는 스윙바라는 곳에 가보고 싶었는데 문을 안 열었습니다. 자이언트 스윙과 왓 수탓 전경이 내려다 보이고 태국 젊은 사람들한테 나름 핫한 곳이라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와봐야겠습니다. 사원을 마주보고 반대쪽으로 다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카오산로드에 거의 다 왔다는 걸 알려주는 민주기념탑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 길을 지날 때 이곳 분위기와 잘 어울리지 않는 현대적 인테리어의 어떤 가게에 태국 현지인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걸 봤습니다. 그땐 그냥 지나쳤었는데 구글맵 조회해보니까 몬놈솥이라는 이름의 토스트 집이더라고요. 태국 현지인들이 줄 서서 먹는 빵집이라고 하니까 오늘은 한번 직접 들어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오픈한 지 50년이 넘은 곳이라는데 오늘도 역시 사람이 꽉 차 있네요. 들어갈 때 체온 측정을 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이런 곳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치인 것 같습니다. 토스트와 음료 주문하는 곳이 구분되어 있고 가격은 작은 토스트 하나에 우리 돈 1,000원이니까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이곳 토스트가 특별하다기보단 식빵에다가 여러가지 종류의 잼을 많이 발라놓았습니다. 음료수는 카페처럼 잔으로도 팔고 병으로도 파는데 작은 병 2,500원, 큰 거 5,000원 정도로 토스트도 그렇고 음료도 맛은 꽤 진합니다. 여기가 본점인데 시암역 쪽 MBK 센터 안에도 매장이 있다고 하니까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빵집에서 나와서 오던 길로 한 2분 정도 더 걸으면 올드타운에서 가장 큰 도로에 로터리가 나오고 그 중간에 민주기념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국은 군부가 집권하고 있어서 민주라는 의미가 무색해 보이긴 하지만 암튼 이 구조물 자체는 꽤 웅장하고 멋있게 지어졌습니다. 카오산로드를 와보셨던 분들이라면 지나가다가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방콕이 관광도시라서 그런지 여러 조형물에 야간 조명을 참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 올드타운 곳곳에 이렇게 볼거리들이 많아서 저는 밤에 여기 오는 걸 좋아합니다. 민주기념탑에서 큰 길 따라서 200m 정도 내려오면 방콕 도서관 건물이 보이고요. 골목으로 조금 들어오면 바로 카오산로드의 시작지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길 거의 4개월 만에 와봅니다. 방콕의 가장 대표적인 여행자 거리이고 가장 시끄러운 곳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어떤 모습일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역시 많이 휑하네요. 이번 달부터 영업은 허용됐지만 외국인들이 주요 고객인 이곳 가게들은 아직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적은 수의 가게들만 영업을 하고 있어 보이는데 여길 찾는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진을 찍는 맥도날드 간판도 불이 꺼져 있고 매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카오산로드의 도로를 그동안 정비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길에 기둥을 박아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론 포장된 길도 좋지만 카오산 특유의 무질서하고 내추럴한 매력을 잃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비해 놓은 게 오히려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카오산로드의 대표적 먹거리인 길거리 팟타이도 이곳 한 군데만 영업 중인가 보네요. 예전에 지금 이 시간 분위기랑 비교하면 삭막하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 사태가 완전히 끝나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다시 예전 카오산로드의 모습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팬데믹이 빨리 종식돼서 많은 나라에서 자유롭게 태국으로 여행 올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저는 계속 방콕의 현재 모습들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